공부 정말 못했어요. 한 60명 중에 50등 했거든요. 이런 사람도 했는데 다 할 수 있죠. 그러시면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자까지 좀 오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 공부 못했을 때 시절부터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라고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아왔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못 살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남 5녀 중에 일남이니까 우리 누나는 저는 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손가락을 책에 나오는데 보면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잘렸어요. 잘렸는데 이제 작두라고 해서 소위 염을 쓰는 거. 동생이 썰고 나는 염을 넣다가 이렇게 잘렸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게 어머니가 놀라서 쫓아왔죠. 그래가지고 막 당황을 하면서 손가락을 들고 그 시내에 가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손가락을 이으려면 전주라고 있어요. 장수에서 제일 가깝고 큰 도시가 전주거든요. 거기를 가야 된다. 가야 되면 가서 봉합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꾸며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좀 하다가 꾸며주세요 하면서 제 손가락 한마디는 휴지통에 쏙 들어갔죠.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책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게 전주까지 가는 어떤 거리가 지금 택시 타면 10분이면 갈걸요. 15분? 그런데 이게 그 거리가 아닌 경제적 거리잖아요. 이걸 수술할 때 수술 비용이나 이런 금액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돈 100만 원 들란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아픈 기억이 저 자식에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전혀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했으니까. 그러나 저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손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게 그렇게 왔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대구를 이사를 왔는데 이제 누나들이 대구로 돈을 벌러 온 거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누나들 싫어하는데 우리 고모가 촌에서 대구로 그때만 해도 대구가 산업화 시대가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발전할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대구로 돈 벌러 왔고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누나들이 촌에서 할 게 없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돈 벌러 대구로 온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주경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디 보면 촌에서 사는 곳 중에 외동아들이잖아요. 공부를 시키겠다고 대구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촌에서 살아서 공부를 했습니까? 안 해줘.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공부 안 하고 그냥 반에서 60명에 50등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크면서 공부에 열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5군데 나왔어요. 5군데. 처음에 공부 못하니까 전문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라서 제어기술공학과에 이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하면 여기 나오면 현대 취직이 잘 된대요. 그래서 편입을 했는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학교를 갔는데 너는 실력이 낮으니까 나는 3학년 편입을 했는데 2학년부터 다시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편입생들을. 그래서 돈이 아깝다. 나는 3학년 편입했는데 왜 2학년 공부하냐. 다니다 또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우고 나중에 일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경영대학원 대학원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공부 좀 하겠다 싶어서 또 부동산 박사과정도 근데 이제 부동산 박사과정 중간에 그만뒀어요. 아까도 잠시 물어보는데 왜 그만두냐면 2015, 16년도에 서울투자처가 지금 황금기잖아요. 그래서 서울 쫓아다니면서 임장 가면서 투자해야 되는데
원서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일이 거기에 뺏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투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는 자산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계속 하다가는 제가 뭐 부동산 교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사퇴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부동산 투자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경매만 했어요. 경매. 대구에서 무조건 싼 것만 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자금도 얼마 쓰니까 적은 거 샀다가 팔고 이런 것을 많이 했다가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2014년, 15년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그때 부동산 경매 강의도 좀 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부산 투자자들이 대구 와서 막 그렇게 아파트를 산대 이러더라고요. 왜 부산 사람들이 왜 대구에서 사냐. 이게 대구가 그때만 해도 하락기였거든요. 하락기였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2014년 뭐 이렇게 2008년부터 14년까지 하락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막 부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그때 중개하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야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2년 후에 팔고 빠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또 조정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제 저 궁금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막 찾아갔어요. 서소문에 가. 그리고 만나봤더만 부산이 2008년부터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부산은 올랐죠. 네. 그래서 다음엔 대구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대구가 오를 차례에서 투자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그 다음 대구 투자자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니까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우물안 개구리였죠. 부동산을 한다 했는데 싼 것만 살라 했고 대구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흐름이 다른가를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전국의 흐름 그러니까 경매보다 금매보다 대세 상승장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세 상승장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대구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다음에는 어디가 전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도권이에요. 그래부터 이제 제가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기 땅콩 누나라고 제 친한 누나가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게 돼가 스승님이라고. 보면 스승님이에요. 그분이 스승님인데 복부인이죠. 그분하고 이제 내 아시는 분하고 3명이서 차를 끌고 수도권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 막 돌아다니는데 지나오면은 그 들렸던 모든 것들이 다 올랐죠. 근데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 갭 투자를 찾아 헤맸죠. 3천만 원 갭 투자. 그런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그때 내가 경유용자이도 갔대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갔대요. 그래서 그 외환산역 하니까는 1, 2층밖에 없으니까 층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그때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천만 원을 넣어야 되잖아. 7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고 또 에피소드도 이야기했고요. 고래힐이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예요. 네. 고덕동에. 이제 그때 거기에 미분양이 있다고 정보를 듣고 쫓아 올라갔어요. 이제 저녁 9시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저녁 9시에 기다리더라고. 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 찍어 왔어요. 1,000만 원 가계약금 걸었어요. 가계약 걸고 이제 대구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향하고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층이에요? 저층 아니야. 층은 10몇 층이야.
그런데 향이 이렇게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막 가락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해약하고 왔어요. 아 진짜?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러셨군요. 와 그렇구나. 헬리오시티 P500대도 막 부동산 연락 받았고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 꽤 많습니다. 이런 고수님이 그러시길. 아유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나는 팔았을 거예요. 중간에 팔았을 거고 제가 판 것들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몇십억 될 거요. 그렇지만 저는 안 아쉬운 게 어차피 그거 팔았지만 다른 걸 샀잖아요. 다른 거 올랐기 때문에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 좀 우리 투자자들은 좀 빨리 파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솔직하게 보통 이제 전문가시고 이렇게 자산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좀 성공담 위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또 재밌잖아요. 그 실패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다른 곳에 또 하셨으니까. 다른 곳을 다 했고 그때만 해도 뭐 계집도 오르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사락하면 못 사거든요. 쉽게 못 사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보면은 제가 전문가기보다도 투자자로서 커나가는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한정이 있잖아요. 1억이라는 자금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까 이런 거였고 DMC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서울역자회 때도 미분양 때 갔었어요. 서울역자회 그때도 뭐 그 땅콩 누나가 같이 사자 이러는데 누나 이거 너무 커가지고 부담된다 해서 안 샀던 기억도 있고 막 에피소드는 뭐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은요, 조자님 제가 궁금한 게 그 주택으로 좀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 지금은 보면 엄청나게 오르고 미분양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미분양이 상상이 할 수 없다. 네, 그때 무슨 경희궁자이 뭐 고덕 힐스테이트 그 미분양 한다는 게 전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미래처럼 다가오는데 혹시 앞으로는 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막 자산 격차도 듣고 벼락거지라는 표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아직까지는 서울에 대한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도 잠시 하겠지만, 노무현 시절로 2.5배, 3배 올랐고, 지금도 2.5배, 3배 올랐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노무현 시절은 이익이 신도시를 빨리 했어요. 빨리 해서 지금 상승장에 공급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요즘 중국발 어떤 리스크, 외환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큰 어떤 외부 충격이 온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한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게 이제 부동산의 심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까 이야기한 미분양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폭락이라든가 할인 분양할 때가 올 수도 있죠. 서울 수도권에서도요? 올 수도 있죠. 너무 급등한다면 만약에 일본이 옛날에 10년 지금은 보면 10년이 넘었죠. 20년 어떤 대세 하락장이 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린 게 미국과 일본이 모기지 사태도 터졌고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과 그 터진 계기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면 대출을 10억씩 막 내주고 이랬어요. 100%.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틀린 게 그거고 그리고 일본이 그 폭락하기 전에 부동산 값이 거의 10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폭등이 우리나라하고는 잽이 안 되게 올랐던 거예요. 거품이. 그리고 우리나라 거품은 여기 보면은 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막 개가 집의 소유자가 되고 막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개가 막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집의 소유권이 막 개로 넘어가고 그리고 모기지 사태가 제3금융인데 MBS라고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어떤 사태였냐면
10억짜리 아파트, 주택을 사면 11억 대출을 해줬어요. 막 그래가지고 등기비도 하고 막 집 사고 남는 그런 구조의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왕가르르 무너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과 또 현실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조금 멀리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하락을 하더라도 좀 길게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3년, 4년, 5년 후에는 제가 볼 때는 5년은 최소한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고. 입주가 되려면 지금은 왜 뭐 선부장이라고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어느 분은 3기 신도시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런 이야기. 지역주택조합이 뭐냐면은 원수한테 투자 소개하라 이런 거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에서 주택조합을 하는데 이 땅을 내가 사서 여러분한테 싼 값에 조합한테 주겠다 이런 모태거든요. 그런데 땅을 하나도 안 사놨어요. 그냥 살게 돈 내나 그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씩 막 걸리고 하는데 지금 상기 신도시 선분양을 하는 게 그거예요. 땅도 아직 매입을 안 해놓고 이게 위험한 발언인가? 막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지금 운정신도시라든가 파주 운정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저기 어디야 북쪽에 거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검단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기 신도시였는데. 이기 신도시였는데 15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상기 신도시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 입주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다음 하락기 때 아니면 다음 상승장 때 막 분양이 하고 한다면 어디 보면 그쪽에가 미분양이 날 수도 있죠. 나중에. 그래서 언젠가는 하락장이 올 거고요. 언젠가는 조정장도 올 거고 그러는데 당장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 가능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뭐 한 10년 살 거잖아요. 그 10년 지나면 무조건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어요. 중간에 조정당은 올지언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